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결혼 경험이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건 30살이고, 결혼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동네에 카페가 새로 생긴다는 말에 관심 있게 봤거든요. 테이블 4개 정도의 작은 카페였지만 조용했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카페에 다니게 됐죠.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손님들이 오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맞이하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내릴 때면 어찌나 즐거워하는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싶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쩌다 붙은 회사에 다니면서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제가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그런데 그분은 주말에만 나오고 평일에는 다른 여성분이 카페에 계셨어요. 훨씬 젊어 보이는 게 아르바이트생 같아 보였죠. 하지만 카페는 분위기와 커피 맛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카페는 조용하고 음악도 거슬리지 않고 거기다가 식물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커피는 어떤 원두를 쓰는 것인지 너무 신맛이 강하지 않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피였고,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러다 보니 야근이 없는 날이면 그 카페에 들러 책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웹툰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자기도 좋아하는 웹툰이라고 하면서 웹툰 좋아하시냐고. 마침 손님도 없었던 터라 저랑 그 사람은 웹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책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주 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쿠키를 서비스로 주셨죠. 그날 이후 제가 그 카페에 갈 때면 우리는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고, 주말에 집에서만 있던 제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일주일 만에 만난 그 사람에게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왜 주말에만 카페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카페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카페만 하기에는 자기의 수입이 좋지 않고 매출도 너무 들쑥날쑥이라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회사를 다니면 주말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대로 누워만 있고 싶잖아요. 아니면 마음 편한 곳을 찾아서 드라이브를 가거나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이게 자신의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카페가 있다는 사실도 너무 좋고 커피를 내려서 판매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2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손님이 없을 때면 제 테이블에 케이크나 쿠키를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아메리카노나 드립 커피만 마시는 제게 새로 리필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제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성실함과 마음 씀씀이 등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리고 벚꽃잎이 흩날리던 봄이 되자 저는 제 마음을 감추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카페가 작다 보니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들리기도 했는데 그때에도 누군가 사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카페가 끝나고 밤에 벚꽃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하는 듯 싶다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죠. 사실 전 나쁜 남자가 끌리는 것인지 그 전까지 정말 쓰레기라고 불리는 남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저를 두고 바람을 피는 남자, 백수 생활하며 제 집에서 빈대 붙어서 사는 연하, 심지어 의심이 많아 제가 누구와 연락만 하면 절 때렸던 전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좀 괜찮은 사람과 잘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했죠. 그리고 기다리던 데이트를 하는 날이 왔어요. 정말 이 날을 위해서 옷도 새로 사고 네일도 받고 팩도 열심히 하면서 피부 관리까지 하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게 빛을 발했는지 처음 만나서는 평소와 다르게 예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셔츠에 가디건을 입었을 뿐인데도 멋지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벚꽃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제가 슬쩍 그 사람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은 제 손을 더 꽉 잡아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길고 긴 벚꽃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랐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저는 벚꽃길이 끝나갈 즈음 그 사람에게 정식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게 된 경위를 친구들에게 말하면 정말 로맨스 드라마 한 편 찍었다면서 친구들이 놀릴 정도였는데 그래도 저는 좋기만 했죠. 사귀기 시작한 후 평일에도 만나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의 회사는 지방이라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서 카페를 서울에 냈고 카페가 안정적이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자리를 잡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죠. 평소 카페를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올라와서 일을 하다가 하루는 사우나에서 잔다는 그 사람의 말에 사귄 지 3달이 지났을 때쯤 저희 집에서 자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카페까지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거든요. 원룸이라 둘이서 산다면 힘들었겠지만 하루 자고 가는 것쯤은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고맙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주 1회 잠을 자고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제 집에 그 사람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게 되었어요. 거울 옆에 칫솔이 2개 있는 게 어찌나 좋던지 정말 보고 싶을 때면 집 곳곳에 있는 그 사람의 흔적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죠.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밥을 해야 한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는데 주말에 맛있는 것을 해먹이고 싶은 생각에 평일에 연습해서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 사람에게 먹이고 그럼 맛있다고 하는 그 모습에 기분이 다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밥을 해줄 때마다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카페가 순조로워지면 먹고 싶은 걸 다 사주겠다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더 노력하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그 기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느라 고생한 것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주말을 기분 좋게 보내니 평일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전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자 제 주변의 친구들도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친구들마다 그 사람을 보면 제 인생에 이렇게 번듯한 사람을 만날지 몰랐다면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축하해주곤 했어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결혼이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 그래도 30살에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친척과 부모님들의 결혼 이야기에 점점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번듯한 사람을 데려가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혼하는 것이 혹시 부담스럽냐고 물어보니 아직 자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결혼을 하기엔 저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줄 것 같다면서 조금 이따가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아직 갈피에 있는데 다른 누군가까지 책임지게 된다면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그리고 바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니 안정적이게 되면 바로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 사람은 알겠다고
자신과 함께 해주려고 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카페가 안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저의 경험을 앞세워 그 사람의 카페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거들을 통해서 카페를 알리고 SNS에도 홍보해주면 쿠키를 서비스로 드리는 이벤트 등 많은 일들을 하나씩 기획해 나갔죠. 제 친구들에게도 말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제 친구들도 카페를 자주 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의 카페가 생긴 지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지 손님들도 제법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페에 진득하게 앉아서 있기에 눈치가 보여서 테이크아웃만 하고 오거나 아예 집에서만 기다리게 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카페에서 돌아올 때면 제가 마실 커피와 케이크를 포장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손님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즐겁게 이야기할 때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슬쩍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자신에게 다음 주까지 시간을 달라는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죠. 다음 주가 되어 돌아온 그 남자는 결혼을 하자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 부모님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셨죠. 바로 그 주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모님은 사람이 정말 바르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서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보니 처음부터 대뜸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고 삼촌 네 분이시라 같이 나와주셨다면서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삼촌 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제가 다 기분이 좋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을 성대하게 하기 힘들 것 같다며 결혼은 여자에게 큰일인데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스몰 웨딩으로 가족들과 친구 몇 명만 데리고 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저는 괜찮다고 했죠. 사실 집 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결혼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제 말에 반색하시는 어른들을 보자 저는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 사람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지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말해주더라고요. 저희는 펜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펜션 4채를 빌려서 가족 몇 명과 친구들 몇 명만 불러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출장 뷔페로 준비를 하기로 했죠. 돈을 줄이기 위해서 웨딩 사진도 사진 찍기 좋아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셀프 웨딩 사진을 찍으면서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혼인신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도장을 딱 찍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2년 정도 살아보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건 여자가 보통 말하지 않냐고 하니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그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갈등이 조금 있었던 혼인신고서도 제가 도장을 찍어서 남편에게 주니 남편이 접수를 하겠다고 했고 딱히 지역에 상관없이 구청에 가면 된다면서 외근이 많은 자신이 접수를 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생활비도 계산해서 반반씩 내고 나머지는 자기 용돈으로 하자는 식으로 저와 협의를 하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부 생활을 하게 해주었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카페에 매출이 나올 때까지
회사와 카페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니까 카페에만 집중해보지 않겠냐는 말에도 그 사람은 완고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답니다. 주말에만 만나다 보니 매주 엄청나게 애틋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금요일 밤 늦게 집으로 와서 저와 함께 있다가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카페를 열었고,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이렇게 저와 시간을 보내다 일요일 카페를 닫으면 다시 회사로 향하기를 6개월 정도 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니 여기 알바생이 혹시 남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은 쭉 여자였다고 하니 친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저에게 친구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고, 갑자기 싸한 기분에 집중이 안 되면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메시지가 한 통 오더라고요. 음성 파일과 함께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성 파일의 내용은 제 친구 목소리와 10대 여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친구가 알바생을 불러서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다며 사실 얼마 전부터 카페 사장님이 마음에 들었는데 방금 자기가 카페에 들어오기 전 아빠가 하는 카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보자 알바생은 맞다고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빠가 좀 잘생겼다며 들떠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자 있으니까 마음을 접어야 된다며 안 됐지만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 친구는 도무지 자식이 있을 사람으로 안 보인다면서 주말에만 오셔서 아쉬웠는데 가정이 있는 거였냐면서 더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도 아빠가 주말에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아빠 카페에 놀러 왔다고 인증샷 찍으러 개교 기념일인 오늘 몰래 찾아온 거라며 해맑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를 끝으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회사에는 몸이 아프다고 급하게 반차를 내고 들어가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았죠. 남편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접수한다던 사람이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접수를 안 했던 것이었죠.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켜서 저장되어 있는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주민등록 등본을 뗐습니다. 그러자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자 오히려 머리가 차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적어두고 남편에게는 이번 주말에 잠깐 친구랑 만나야 할 것 같다고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그리고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 주말 저는 등본에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웬 여성분이 누구냐고 물어봤고, 저는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집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성분이 맞다면서 나오시더군요. 저는 여성분에게 죄송하지만 지금 할 말은 자녀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니 혹시 조용하게 이야기할 만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니 무슨 일이냐면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에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 남편과의 웨딩 사진을 보여줬죠. 그 여성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곤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마침 자녀들이 놀러가서 늦게 올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여성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혼까지 말이죠. 사귀게 되는 부분에서 그 여성분이 욱했는지 저를 때리려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힘없이 손을 내리더라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18살 때 사귀다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여자분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을 뿐더러 부모님들의 반대 속에서 결혼까지 했다고 했죠. 한 사람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남편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성분은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불과 2년 전에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고졸을 겨우 면한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일단 그 남자랑 헤어질 거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할 수 없어 열받지만 한동안만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건 다 지워버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내일 이곳에 다시 찾아와도 되겠냐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일지, 그리고 싸대기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다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 주말에 못 봐서 아쉽지만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그 남자의 역겨운 문자를 보면서 저는 저녁 시간에 그 여성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그 여성분은 아이들을 잠시 친정에 맡겼다면서 저와 함께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못 들은 척 거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는데 어디 있냐고 애들을 찾으며 들어오던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굳어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두었던 파리채를 들고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김치 싸대기가 유행이었던 걸 기억해내서 김치로 해보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음식 낭비인 것 같았고 손으로 때리자니 제 손이 아플 게 싫어 생각해낸 것이 파리채였죠. 제가 때리러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때리기 전에 대체 왜 그랬냐고, 가족이 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어진 저는 그대로 남자의 양뺨을 때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펑펑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쉬다 보니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도무지 신혼집으로 갈 수는 없어 부모님께 가니 늦은 시간에 울면서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사정을 말했고 부모님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모습에 제가 다 망쳐놓겠다고 말하고는 제가 주었던 이득들을 다 돌려받기로 마음먹었죠.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의 카페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젊을 때 사고 쳐서 아내가 뒷바라지 해줬더니 딴 여자를 속이고 또 결혼해서 2집 살림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쯤 되자 제가 포스터를 붙였다는 사실을 알아서인지 저한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바로 차단했고 부모님 댁에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신혼집은 제 명의였기에 그 집을 팔아서 원룸을 잡아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문이 안 좋아지자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의 소식을 안 듣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 여자분과 연락해보니 그 여자분은 아직 헤어지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양육비만 받으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카페를 차리기라도 하면 똑같이 못하게 할 거라고 하니 한동안은 카페 생각은 하지 못하겠죠? 제 인생에 가장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쓰레기였네요. 여러분들은 꼭 좋은 배우자 만나세요.